알겠습니다. 많이 기다리시는 기조 강연부터 진행하겠는데요. 이번 기조 강연은 기술과 산업의 진보를 뛰어넘어서 인류의 삶 전방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인간다움의 의미와 인간다운 삶의 조건은 과연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 나아가 다양한 포용적 인문 가치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으로 함께 여러 가지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기조 강연자이신 반기문 제8대 유엔 사무총장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희범 한국정신문화재단 이사장님과 김용삼 문화체육차관 관광부 차관님, 김광림 의원님, 권영세 안동시장님, 그리고 정훈선 도회 의장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많은 귀빈, 그 중에서도 제가 평소 같이 내각에서 근무하셨던 김병일 전 장관님, 많은 분들 일일이 호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만은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큰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2016년 5월 29일 날 유엔 사무총장의 자격으로서 그때 안동의 하회마을과 경상북도 도청을 방문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몇 차례 안동을 왔습니다만은, 안동은 그야말로 전통 문화와 유교 전통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남아있는 곳으로서, 아까 이희범 위원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정신문화의 그 수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여러분 잘 아시는 서해 유성룡 선생님이 여기 또 명재상으로 여기서 근무를 하셨고, 국가의 위기 때마다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유교적 인문 가치를 고양시키고자 하는 21세기 인문 가치 포럼이 매년 이곳 안동에서 개최되는 것은 참 시적절하고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포럼이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포용적 인문가치에 관해서 논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는 이 제4차 산업혁명에 관해서는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과 세계에 대한 기존의 관념에 혁명적 그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어떠한 인문 가치를 추구해야 되느냐, 또 나아가서 인문학의 자리는 어디에 매김할 수 있느냐, 이런 면에 있어서는 다 같이 탐색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신문에 많이 났습니다만 인공지능이, AI가 전 세계적인 바둑 기사한테 3점을 적어두고도 이길 수 있고, 또 의사 여러 명이 진단 못하는 것을 순식간에 정확하게 병명을 진단해내고, 변호사가 몇 달을 걸려도 잘 할 수 없는 이러한 그 세계적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주요한 그 판례들을 금방 한두 시간 내에 해낼 수 있고, 이런 것이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1, 2개월 전에 변호사들 6명이 다 거의 낙제점을 맞고 AI가 해냈지 않습니까? 이러한 그 세상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과연 이러한 데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느냐? 사실 안동시에서 이러한 정신문화연구원에서 이러한 문제를 제기를 해서
토론의 장을 만든 데 대해서 깊은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평생을 외교 분야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인문가치와 인문학을 제가 이 전문가처럼 논할 그런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인문학이라는 것이 인간과 세계의 그 본질을 탐구하고 보다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또 보다 좋은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이러한 것이 추구하는 목적이다. 이렇게 하면은 제가 사실 유엔 사무총장 하면서 했던 일과 같은 분야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2007년 유엔 사무총장에 취임을 하면서 저는 앞으로 사무총장으로 재임하는 기간 이 세계를 보다 나은 세계 for a better world 보다 나은 미래 for a better future for all로 만들겠다고 이렇게 서약을 했습니다. 10년이 지난 후에 제가 그 서약을 다 지켰는지 그 문제는 전 히스토리안들한테 맡기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역사가들이 판명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유엔 사무총장 10년 하면서 그래도 뿌듯하게 또 남들이 인정을 하고 전 세계가 인정을 하고 저 자신 보람있게 느끼게 생각하는 그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2030년을 목표로 한 그 지속가능 개발 아젠다, 그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하고 2015년에 역시 체결된 그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 협정 그리고 양성평등을 위한 여성의 여권 신장, 사회적인 정책인 진출 이런 거에 관해서 제가 UN 위민이라는 아주 슈퍼 에이전시를 유엔에 설치를 했습니다. 처음으로. 이러한 모든 것이 우리가 인문 가치를 추구하고 구현시키는 이러한 그 밑바탕이다. 이런 거 없으면 인류가 이 지구가 그야말로 인격 또 인권 또 생애 가치 이런 걸 누리면서 살 수 없는 이런 상황이다. 그런 면에서 제가 지금 AI에 관해서는 큰 기여는 못하고 알지는 못하지만은 최소 이러한 우리가 추구해 나가는 인간이 추구하는 도리, 방향 이런 데 대해서는 어느 만큼 기여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한 문제를 연계를 시켜가면서 제가 약 한 30-40분 정도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지속가능 발전 목표가 그냥 어떤 사회 경제 개발 목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 큰 본질의 뜻을 오해하기가 쉽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2030년을 목표로 해서 이 세계에 그야말로 빈곤에 허덕이는 사람이 없어야 되겠다. 이 세계에서 어떠한 이유로든지 차별받는 사람이 없어야 되겠다. 또한 고칠 수 있는 병 프리벤터블 디지즈로부터 불필요하게 죽는 사람이 없어야 되겠다. 이 보건 모든 사람이 양질의 교육을 받고 양성 평등으로서 모든 사람이 특히 여성 아동들이 인권과 인격을 존중받는 이런 사회, 정의로운 사회, 기후변화를 대응하는 이러한 모든 데 대해서 17가지의 아주 원대한 목표를 세웠습니다. 유엔이 그때 당시에 2015년 당시에 70주년 됐습니다. 70주년 동안 많은 비전들을 제시했습니다만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야심차고 가장 원대한 이러한 계획을 세계에 제시했다. 이것이 대한민국 정부 손에 와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면에 와 있고 세계 모든 정부, 세계 모든 사람들의 손에 가서 이제는 이행하는 단계에 있다. 정부, 국회,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경제단체 모두 이러한 그 방침에 따라서 해나가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인문가치를 구현한다.
이런 사회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좀 그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물론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 초기에 어렵고 경제 발전이 지상의 목표다. 이럴 때는 이 경제 발전의 목표가 인권과 상치를 했습니다. 이런 것이 또 환경하고도 상치를 했습니다. 모든 것을 경제 우선에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미세먼지가 전 세계에서 아주 나쁜 나라 중에 하나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사실은 기후변화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닥쳐오고 있고요. 이런 거는 비단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모든 선진국, 미국, 영국을 포함해서 이분들이 자연을 훼손하고 경제지상주의다 이렇게 해서 지금서 20세기 들어와서 인권제 또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엔이 저 있을 때 발표한 그 지속가능 발전은 이 발전에 언제든지 그 앞에 지속적인 sustainable 이런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이 지속적이지 않으면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인문 가치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지속적인 것이 뭐냐? sustainable 것이 뭐냐? 지금 우리 세대가 먹고 살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모든 자원, 기회 이런 것을 지금 다 쓰지 않고 우리 미래 세대가 앞으로 수만 년, 수백만 년을 같이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남겨놓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 이런 것이 지속 가능한 발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이 한 30년 전서부터 상당히 심각하게 논의됐습니다. 여기 김광림 의원이나 우리 김 장관님 같은 분들, 이 장관님 같은 분들 충분히 경제 많이 하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은 1987년에 유엔이 중심이 돼서 소위 그 브룬틀란트 커미션이라는 것을 구성을 했습니다. 이 브룬틀란트 커미션은 결과적으로 우리의 공동 미래는 어떤 것이 되어야 되겠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그 밑받침되는 제안들을 했습니다. 30년이 가면서 계속 노력을 하고 드디어 제가 사무총장이 된 이래 2015년에 이러한 데 받침한 그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발표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빵만이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기본적인 의식주 이외에도 깨끗한 물과 공기, 평화, 안전, 교육, 참여, 정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사회적인, 정치적인, 민주적인 가치, 도구 이런 것을 다 함께 이뤄야 된다. 이런 것이 이 지속 가능한 발전이다. 이런 걸 이유로 해서 우리는 이제는 발전에 대한 개념을 넓은 폭에서 봐야 된다. 넓은 접근법으로 해야 된다. 이처럼 그 전통적인 의미의 발전 개념, GNP만 따지는 이런 발전 개념은 넘어서서 기후변화, 인권, 이런 그 중시를 해야 된다. 즉, 기후변화와 인권의 주류화라 이렇게 부를 수 있는데 이것이 이제 유엔 헌장의 3대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이 유엔 헌장의 3대 원칙은 다 같이 동시에 가야 됩니다. 동시에 가야 됩니다. 첫째, 평화와 안전. 평화와 안보죠. 대한민국은 이 평화와 안보가 지금 상당히 중요하죠. 그리고 발전도 중요합니다. 지속 발전도 중요하고 또 인권, 인격 이 세 가지가 다 같이 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평화와 발전이 없으면 경제인들이 경제활동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전쟁 중에 경제 발전할 수 없죠. 전쟁 중에 인권 무시됩니다. 많은 사람들의 인권이 죽거나 아주 무참하게 무시가 되는 상황입니다. 거꾸로 경제가 안 되는데
그 나라의 정치가 잘 될 리가 없습니다. 경제가 잘 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대통령도 뭐 재선이라든지 어떤 국회의원도 재선이 된다든지 이런 걸 기대하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 경제 같이 가야죠. 정치 경제가 아무리 잘 되더라도 사람이 사람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인격, 존중받아야 할 인격, 인권 이런 것이 없으면 정치, 경제 아무런 의미가 없다. 지금 대한민국은 사실은 이 세 가지를 균형 발전시키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다. 저는 이렇게 자부할 수가 있습니다. 정치가 아무리 여의도에서 시끄럽고 막 떠들고 이렇게 하더라도 큰 흐름에서 우리는 인권을 존중하고 정의로운 사회고 경제 발전이 돼 있고 정치 돼 있고 안보도 어느 만큼 한미 동맹을 중심으로 해서 잘 이루어나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런 그 21세기에 AI로부터 로보틱스나 그 인터넷 오브 띵스, 빅데이터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도입을 해서 할 수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지금 해보겠습니다. 그 중에 제가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거는 그 전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는 거는 이 지속가능 발전의 그 일부가 기후변화